강제추행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행정사 사무소 동행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이란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최저 또는 최고 등과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재반사항을 고려,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298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보도 포함됩니다. 양형기준. 일유형인 일반 강제추행죄는 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1월에서 1년까지, 기본형은 6월에서 2년, 가중할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특별양형인 자.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 요소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있습니다.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 요소로는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 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자 요소로는 농하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이 있고,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 요소로는 특가, 누범, 특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다 있습니다. 일반양형인 자.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 요소로는 소극적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이 있으며,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 요소로는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가능,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자 요소로는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고,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자 요소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 누범, 특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있습니다. 탄원서와 양형기준 활용. 1.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세요. 위의 양형기준에서도 살펴봤듯이 비자발적 비계획적 범행일 경우 선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도 비의도적 소극적 행위에 그쳤음을 탄원서를 통하여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 관련 초범 및 동종 전과가 없음을 어필하세요. 초범이고 동종, 유사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세요. 특별예방적 관점에서는 형벌을 과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서, 피해자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선처를 받기 위한 기본 3종 세트입니다. 합의서를 받은 경우라도 별도의 서류를 통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눈에 잘 띄게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합의서 한 장에도 합의 내용, 처벌 불원서, 탄원 취지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작성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한 통이 들어왔다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진지한 반성을 전하세요. 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강제추행죄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신적 피해가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반성을 한다면 피해자의 용서와 재판부의 선처까지 다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못한 행동에 대한 사죄가 진지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함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진한 반성을 통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탄원서 대필은 단순한 대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줄이기 위한 방어 방법의 일환인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효과적인 반성문, 탄원서 제출을 위한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성문,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검사와 맞서 직접 피고인 본인 소송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선처를 위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반성문, 탄원서 대필을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업체가 최소한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형사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일상 용어가 아닌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현란하게 구사한 탄원서를 보면 거부감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진솔한 탄원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감성으로 하지만 형사법적 맥을 짚어나가는 문장들로 구성되어야만 재판부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류소설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낯간지러운 수사만 나열한 격떨어지는 탄원서는 읽는 사람에게 반감을 줄 뿐일 것입니다. 이상 강제추행죄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행정사 사무소 동행, 음주운전 면허 취소 등 각종 범죄 탄원서 반성문, 각종 범죄 벌금 등 형량 감경을 위한 상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6248-5253